저희 34번부터, 그러니까 34번 볼게요. 앞에 33번 그냥 계산하는 거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냥 34번을 볼게요. 예, 여기 문제에서 뭐 S1, S2에 정의된 상황을 잠깐 보시면 뭐 S1은 뭐 구면으로 주어져 있고 그중에서 Z좌표가 뭐 0보다 크니까 이제 뭐 위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예, 여기 원기둥 면이 이제 뭐 S2의 식으로 나와 있고 어쨌든 교선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모양을 지금 잠깐 보면 일단 저기 S1은 이제 구면이고 이제 Z가 0보다 큰 여기 북반구 쪽에 있는 어떤 구면인데 반지름이 지금 2고 그 다음에 저기 S2를 보자면 이제 1,0 이쪽을 이제 중심으로 갖고 있고 이제 원기둥면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원기둥면인데 그것도 이제 또 Z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위쪽 부분만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교선의 상황은 이렇게 될 거죠. 여기 반원이 있고 여기 가운데 반쪽에서 이제 원기둥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선이 만날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반원을 그 반쪽으로 이제 다른 원기둥으로 이제 뚫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만나는 부분이 이 정도의 선으로 만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교선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을 하나 둬라. 그래서 그냥 두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를 코사인 여기를 사인이다라고 두면 결국은 그걸 또 넣게 되면 이제 Z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매개 변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쓰고 여기 사인 쓰고 연계해서 Z에 관한 식으로 쓰면 결국 매개 변수 표현을 쓴 거가 되지. 그래서 그냥 x 빼기 1 대신에 코사인으로 쓰고 y 대신에 사인으로 쓰면 이제 S2에 있다라는 조건에 맞게 지금 쓴 거고 이제 그 S1에 맞게끔 또 Z에 대한 식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고 결국은 저기 뭐 제곱 계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도 제곱 표현으로 나오는 게 좀 좋을 텐데 저희 그냥 반각 공식 써서 제곱 표현으로 이제 바꾸시면 결국은 얘하고 Z제곱이 같기 때문에 또 Z는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제곱을 뺀 뭐 표현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뭐 그냥 이항만 하면 되니까 x는 1 더하기 코사인이고 y는 사인이고 그래서 뭐 z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예. 그래서 결국 매개 변수 표현 중에 뭐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하니까 뭐 어쨌든 매개 변수 표현 중에 하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예. 다른 거는 여기 0,0,2라는 점에서 0,0,1라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0,0,1라는 점이고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측지공률의 절대값을 이제 구해라. 역시 뭐 위의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어차피 구면 안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복공률은 일정하죠. 구면 안에 있는 점이니까 복공률은 반지름 분의 1로 일정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측지공률의 절대값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공률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면 안에 있는 점이니까 반지름 분의 1이라서 얘는 그냥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구해도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방법 중에 하나는 얘를 구해서 결국은 뭐 얘는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를 구해서 이해한 걸로 얘를 구해도 된다. 예. 어차피 이 식은 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미분하다 보면 공유식을 다 구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도 답이 가능하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미 그 교선 감마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은 이제 다 썼고 정확하게 0,0,1로 대응하는 게 뭐 파이에서 대응을 정확하게 할 거고 사실 여기서 반바퀴를 가야지 여기까지 갈 거니까 뭐 사실 계산 안 해봐도 그냥 파이일 때가 0,0,1로 대응하는 점이 분명하고 어쨌든 미분해서 공률 계산을 하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원의 일부분 그러니까 원 구면 안에 있는 점이니까 이제 복공률은 이제 반지름 분의 1로 이제 일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결국은 쉽게 다 이제 알 수 있어서 결국 얘도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계산하면 뭐 된다. 예.
뭐 직접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예. 직접 뭐 여기 b나 u에 대한 내적값 직접 구해서 계산해도 된다. 예. 어쨌든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물론 값은 같게 나온다. 예. 그럼 저희 마지막 장은 몇 문제만 좀 골라서 볼게요. 뭐 이건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14번 문제에서 저기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률 생성 함수를 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고 이제 정률 생성 함수의 이제 미분 과정에 대해서 뭐 이런 상황들이 성립한다. 예. 뭐 그냥 미분을 그냥 차근차근 몇 번 해보면 이제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뭐 t에다 이제 0을 넣어보면 이제 t에 관한 미분을 할 때 이제 지수함수 그대로 나오고 이제 x도 앞에 이제 곱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이제 t 자리에다 0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x의 기대값이 나오고 이제 미분을 한 번 더하면 결국은 여기를 t에 관한 미분을 할 때 이제 x가 한 번 더 곱해져서 제곱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여기가 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미분을 한 번씩 더할 때마다 여기가 x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두 번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 제곱의 기대값이 되고 뭐 세 번을 미분하면 여기가 x가 또 한 번 나와서 세제곱으로 되고 그래서 그냥 결국 미분을 n번 하게 되면 결국 x n제곱의 기대값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얘를 이제 미분해서 결국은 x의 n제곱 형태에 대한 기대값을 다 구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제곱의 기대값, 뭐 제곱의 분산 뭐 다 구할 수 있다요. 뭐 4제곱의 기대값도 뭐 4번을 미분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다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상황만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완전 이분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기처럼 이제 뭐 3개, 4개에 대해서 완전 이분 그래프였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그 면회차 수가 3일 수가 있느냐, 면회차 수가 이제 3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3개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면회차 수가 3이 되는 면일 텐데 완전 이분 그래프는 여기 4개끼리는 이제 선이 없고 여기 3개끼리는 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있고 면이 3이 되는 면회차 수가 3이 되면 이쪽에도 뭔가 선이 하나 더 있어야 이제 3이 되는 게 가능할 텐데 완전 이분 그래프가 이쪽 길이가 선이 없고 이쪽 길이가 선이 없기 때문에 뭐 면회차 수가 3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4개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 이분 그래프는 면에 대한 차수가 최소한 4보다 크거나 같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다 더하면 뭐 4F보다 크거나 같다. 예.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16번 문제는 검정 문제인데 이게 단측 검정하고 양측 검정에 대한 거를 이제 구별을 하는 부분 외에는 다 계산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 16번 원래 기출 문제하고 다음에 나오는 여기 출발 3번 문제하고 결국 양측 검정이냐 이제 단측 검정이냐에 대한 구별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원래 기출 문제 이제 16번 문제 이제 상황을 보면 뭐 이제 뭐 평균 키가 지금 나와 있고 뭐 인원수가 나와 있고 뭐 표준 배차 직국 나와 있고 뭐 줄넘기 운동에 대해서 이제 뭐 신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좀 구별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양측 검정과 이제 단측 검정의 결국 차이 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뭐 같은 말로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쪽 부분이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상황이 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냐의 구별이 결국 양측이냐 단측이냐를 구별하는 상황이고, 저기 결국 이제 귀무가설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가설을 둘 건데, 그러니까 줄넘기를 해도 뭐 신장이 커지는 데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결국 대립가설이 도움이 된다. 결국 이 상황에서 결국 보자면 결국은 이쪽 왼쪽 끝부분 상황은 평균 키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평균 키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평균 키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상황인 게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맞는 얘기냐라는 거죠. 이쪽에서 얘기하면은 키가 이제 줄어드는 거를 결국 대립가설을 채택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키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대립가설을 채택할 거예요. 근데 대립가설 채택한다는 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측 검정으로 하게 되면 키가 이렇게 줄었는데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고, 같은 말로 키가 줄었는데 줄넘기가 이제 결국 키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결국 이쪽 부분이 결국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부분으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키가 줄었는데도 도움이 된다 쪽으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올바른 얘기가 안 된다. 당연히 이런 그림으로 판정을 해야 한다. 키가 커지는 한쪽으로만, 키가 커진 쪽으로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얘기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이 단측 검정으로 하는 게 올바르다. 단측 검정으로 하는 게 올바르다. 그래서 저렇게 양측 검정을 하면 키가 줄었을 때도 도움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단측 검정으로 한다. 밑에 이어지는 뭐 출발 3부 문제랑 그냥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 이제 시멘트 무게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양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을 결국 비교를 한다는 게 똑같은데, 이제 저기는 이제 시멘트 무게에 대한 상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대립가설은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그 대립가설은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 결국은 역시 이 왼쪽 끝부분 상황들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될 텐데, 만약에 이쪽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시멘트 무게가 한참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고, 평균적인 무게보다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나왔을 때 정상 가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이쪽 상황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여기 정상 가동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쪽은 그 귀무가설을 채택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무게가 한참 많이 떨어져 있을 때도 얘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거고, 그래도 정상 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얘기로 가면 안 된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 시멘트 무게 쪽 얘기는 한참 뭐 평균보다 많이 나가는 무게가 나와도, 한참 많이 적게 나가는 무게가 나와도, 어쨌든 한참 많이 나오든 한참 적게 많이 떨어지든 정상 가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얘는 양측 검정으로 하는 얘기가 올바르다. 어쨌든 기출문제하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뭐 단측인지 양측인지를 좀 구별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시는 거다. 여기 19번에서 뭐 인접행렬하고 근접행렬의 보기 상황들이 있는데 좀 볼게요. 그래서 보기에서 이제 인접행렬하고 이제 근접행렬 상황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접행렬부터 이제 보자면 그래서 점과 점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들을 보자면,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선 두 개 있는 걸로 그냥 보자면 이제 V1, V2 쪽에 선이 있고 V2, V3 쪽에 이제 선이 있고, 그래서 여기 V1, V2 그리고 V2하고 V3 그쪽에만 선이 있어서 그쪽에만 1이고 이제 나머지가 0으로 이렇게 쓴 거를 저희가 인접행렬이다라고 부르고, 가분 보기는 이제 A를 제곱했을 때 주대각선 쪽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A를 두 번 곱한 거에 대해서 일행일련 성분을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써가지고 이제 결국 곱한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고, 이게 한 번 더 쓰면 결국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결국은 일행일련 성분을 본다는 얘기는 여기에 일행하고 여기에 일렬을 결국은 내적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사실 똑같은 애가 지금 내적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기 때문에 이제 각 좌표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는 계산이랑 같을 건데, 저기 이제 단순 그래프다라는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원소들은 0과 1밖에 안 쓸 거고, 0과 1밖에 안 쓴다는 얘기는 제곱을 하든 안 하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0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제곱을 할 때든 안 할 때든 다 같은 거고, 결국은 그냥 더했다라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고, 첫 번째 행에 있는 원소들을 그냥 다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고, V연의 차수를 구한 거랑 똑같다. 네. 그게 1,i 성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i, i 성분을 확인하면 i 번째 차수를 더한 거랑 뭐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기 가번에 이제 A제곱의 이제 주대각선 쪽에 대한 상황들을 보려는 건 이제 주대각선, 그러니까 저기 i, i 성분을 보겠다라는 게 각 꼭지점의 차수들을 보는 거랑 똑같다. 결국은 다 더한다는 얘기가 그 꼭지점의 차수를 다 더한다라는 얘기고, 변의 개수의 2배, 여기 m이 지금 변의 개수예요. m을 변의 개수다라는 이름을 썼고, 그래서 변의 개수의 2배하고 각 꼭지점의 차수를 다 더한 거하고 등호다.
그리고 세 번째 보기를 잠깐 보시면 세 번째 보기는 이제 근접 행렬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전체하고 이제 곱하는 상황을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점과 선의 이제 연결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해 보면 그래서 여기 그냥 선의 이름을 2원, 2투다라고 써보면 이제 2원의 끝점에는 1번, 2번 꼭지점이 있고 뭐 여기 2투에는 이제 2번, 3번이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답원의 보기가 이제 이 B하고 B를 전체한 거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역시 I, I 성분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만약에 1, 1성분을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일행하고 여기에 1렬을 결국은 내적 계산하는 거랑 같고 역시 이제 연괄밖에 없기 때문에 제곱하고 더하나 그냥 더한 거나 같고 결국은 여기 일행 자리가 다 더해지고 있는 상황하고 같은데 결국 V원에 대한 뭐 차수를 보는 거이다. 그래서 이제 답원 보기의 상황도 이제 성립을 한다. 그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역시 뭐 이런 선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V1에서 V2로 갔다가 V3로 갔다가 다시 V2로 갔다가 V1으로 오는 그러니까 V1에서 이제 3번까지 갔다가 다시 7번까지 되돌아오는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회로라고 하느냐 이걸 회로라고 하지 않는다. 이걸 회로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나번보기 상황이 이제 회로의 개수를 세는 거에 대해서 명제를 써놨는데 이제 이런 거는 회로라고 하지 않는다. 뭐 지금 그래프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반례 상황이 된다. 된다. 여기 생성함수 얘기는 잠깐 보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그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제 급수전개한 식을 저렇게 곱했을 때 뭐 x의 20승 앞에 어떤 개수가 있느냐라는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냥 뭐 x의 p승, x의 q승, x의 r승 뭐 그 정도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어쨌든 저기 P나 Q나 R은 이제 다 더해서 20이 될 때의 상황들을 봐야 이제 X의 20승 앞의 개수를 볼 수 있고 지금 저기 어차피 지수들이 이제 상수항부터 써져 있으니까 다 0 이상의 PQR이고 그러면 실제로 사실 X의 P승이다라고 썼지만 거기 항의 일반적인 표현에는 P 팩토리얼 분의 1이 있을 거고 여기 앞에는 Q 팩토리얼 분의 1이 있을 거고 여기는 R 팩토리얼 분의 이제 1이 있을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애들에 대해서 각각 다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PQR이 20대고 0보다 커나 같은 PQR이 뭐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씩 꺼내올 때마다 위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 꺼내올 때마다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런 애들 쭉 다 더하는 상황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20 팩토리얼을 이제 곱하고 이제 나눠 보면
결국은 이 부분 앞에 붙어 있는 상황들을 좀 보자면 이 부분이 앞에 결국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20팩토리얼을 P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로 나누고 있고 그 P결이 더해서 20이니까 결국 그 순열 개수를 일렬 배열하는 개수를 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이 P계 있고 2가 뭐 Q계 있고 3이 R계 있고 물론 PQR을 더해서는 20이 되는 그런 PQR에 대해서 뭐 P계, Q계, R계가 있는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일렬 배열을 한 게 정확하게 여기 앞에 부분의 계산 과정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써져 있는 저 전개식에서 이 부분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값을 찾으면 이거의 가지수를 생각하고 일치한다. 1이 P계, 2가 Q계, 3이 뭐 R계가 똑같은 게 P계, Q계, R계 있는 유사항들을 일렬 배열하는 거의 개수랑 똑같다.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20이니까 20짜리 자연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겠죠. 지금 상황이면 20짜리 자연수 구하는 거랑. 그래서 결국 어떤 이제 뭐 똑같은 숫자들이 이제 몇 개씩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렬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나 방법이 가능하냐를 그 세는 가지수가 저 전개식에서 요거의 개수 상황들을 찾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자릿수 뭐 정해주고 나서 이제 일렬 배열하는 거에 가지수를 세는 게 저 전개식에서 n팩토리얼 분의 x n제곱 앞에 붙은 개수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뭐 지금 한 얘기가 좀 여기 다시 써 있는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개수를 찾아내는 거 이제 20팩토리얼 분의 x의 20승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찾아내는 게 뭐 아까 써졌던 이거 이제 다 더한 계산하고 같고 여기 뭐 똑같은 물건을 이제 중복을 하게 해서 뭐 나열하는 개수랑 같고 결국 뭐 자연수 그러니까 자릿수를 20자리로 둔 뭐 자연수를 뭐 1P계, 2Q계, 3이 R계 있는 거에 대해서 배열하는 20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거랑 다 똑같은 일을 세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 횟수를 뭐 짝수번이다 홀수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 지수들을 그 조건에 맞게끔 지정한 거랑 똑같다가 돼요. 그래서 저기 짝수번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 이제 뭐 짝수 지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 홀수번이다라는 얘기는 여기 지수를 홀수 지수를 쓴 상황하고 똑같게.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대로 요 기출 문제들을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 문제상을 보면 이제 1과 2와 3은 이제 홀수번을 사용을 하고 4와 5는 의미 아니게 그러니까 0 이상만큼 사용을 하고 자릿수가 이제 8자리 자연수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몇 번씩 써서 이제 8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고 보시면 이제 1과 2와 3은 그러니까 저 세 개는 이제 홀수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홀수 지수로 쓸 수 있는 거는 3개가 있고 그다음에 0이 아닌 걸로 쓸 수 있는 건 2개가 있고 그러니까 4와 5는 0이 아니다라고 했고 여기 나머지 1과 2와 3은 이제 홀수번만큼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수를 다 홀수라고 쓴 거하고 이제 0 이상을 다 쓴 거하고 개수가 이제 3개, 2개다. 결국 저거를 다 전개를 해서 8팩토리얼 분의 x의 8승 앞에 붙은 개수를 찾으면 된다. 8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8팩토리얼 분의 x의 8승 앞에 붙은 개수를 찾으면 된다. 뭐 그 뒷부분은 이제 계산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지수식 표현으로 이제 다 넣고 뭐 결국 계산을 다 정리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8팩토리얼 분의 x의 8승 앞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n이 8일 때에 대한 상황들을 결국 찾아내는 게 문제의 살 일이다. n이 8일 때 이 앞에 붙은 개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n자리에 8 들어간 거
결국은 나머지는 다 계산하시는 거고, 시작할 때 요 함수의 상황의 개수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기 1과 2와 3은 이제 홀수번 저런 횟수 사용들이 결국 지수 쪽 얘기다. 그래서 여기 지수 쪽이 사용하는 횟수에 대한 상황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상황하고 얘도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 전의 상황하고 이제 이쪽하고 또 정확하게 좀 구별을 좀 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냥 모든 개수가 1인 저 다시 뭐 3개에 대해서 역시 전개를 시켰을 때 뭐 x의 8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상황은 마찬가지로 x의 p승, x의 q승, x의 r승이다 라고 쓰면 역시 pq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더해서 다 20인데, 그럼 결국은 저 때가 8이라고 하면 결국은 사실 모든 개수는 다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U에서 뭐가 어떤 PQR이 오든지 간에 그때마다 개수는 다 1이야. 다 1밖에 없으니까 다 곱해도 다 1이고, 개수는 그냥 무조건 계속 다 1이니까 결국은 U의 개수를 세는 거하고 여기 X8승의 개수를 세는 거하고 똑같다가 돼. 지금 상황에서 X의 8승의 앞에 붙은 개수가 얼마냐라는 상황하고 결국은 이 U라는 애가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느냐를 세는 거랑 똑같고,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결국은 PQR에 대해서 몇 개인지를 세는 거랑 똑같다. 결국은 중복조합을 세는 거랑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X의 8승 앞에 붙은 개수는 이 중복조합 값하고 똑같다. 뭐 같은 이유로 이제 뭐 x의 구승 개수를 구하자면 여기 오른쪽 그 숫자가 9로 바뀔 거고, 일반적으로 x의 n제곱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오른쪽 숫자가 이제 n으로 바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얘는 1 빼기 x분의 1이고 얘도 1 빼기 x분의 1이고 얘도 1 빼기 x분의 1이니까 빼내어 써져 있는 식이랑 얘랑 같은 식이고, 전개를 한 과정에서 xn제곱에 붙은 개수가 결국 이 뒤쪽 숫자를 n이라고 쓴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세 개를 곱했을 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xn제곱 앞에 붙을 개수가 누구냐면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요 값하고 똑같다. 요거에 해를 쓰는 거, 여기가 결국 n일 때가 정확하게 저기 xn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등호 관계도 이제 문제 과정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짝수나 홀수에 대한 조건이 이제 있다면 결국 그거를 이제 지수 쪽 조건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뭐 짝수다라고 했으면 지수 쪽은 이제 짝수에 해당하게, 뭐 홀수라고 하면 지수 쪽이 홀수에 해당하게, 뭐 개수도 맞춰서 여기는 2개가 그렇고 여기는 1개가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짝수를 지수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1개가 있고 홀수를 지수로 쓰는 것들은 이제 2개가 있고 Q도 있고 R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저기 짝홀 조건은 여기 지수 쪽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랑 똑같고, 전개했을 때 개수를 찾는 거하고 이걸 만족하는 PQR의 개수를 찾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 문제 상황에서도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n이고 x의 범위 y의 범위가 이제 저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 쪽의 범위로 이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지수를 이제 1부터 7까지 쓴 거하고, 그러니까 지수를 1부터 7까지 쓰는 건 이제 1개가 있고, 지수를 0 이상이다라고 쓰는 게 2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0 이상의 차수 다 쓴 거가 이제 2개가 있고, 이제 1부터 7까지 지수를 쓴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저걸 이제 전개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1 빼기 x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고, 이 부분은 이제 조합이 중복조합 개수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결국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그냥 얘만 이제 더 곱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전개하면 된다. 전개해서 나머지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요 등호 개념하고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F를 이제 쓰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요 39번 문제 상황만 잠깐 좀 볼게요. 여기 지금 뭐 초항하고 이제 점화 관계가 이제 주어져 있고, 이 점화 관계를 뭐 이거 이항한 표현으로 다시 쓰면 일단 여기 그 항번호가 이제 하나 떨어져 있는 개수에 대해서 뭐 이만큼 계산을 거쳐 놓으면 뭐 이의 거듭 제곱 표현으로 이제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점화 관계대로 이제 주어져 있어요. 뭐 이걸 이제 구해라라는 얘긴데. 그래서 뭐 F를 그냥 저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두게 되면 요 관계식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 과정에서 적용을 하려면 2분의 1 x를 곱한 거랑 2분의 1 x를 곱한 거랑 식을 뺐을 때 결국 요게 계산 과정에서 계속 나와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제 몇 개 나열해서 써보면 정확하게 이제 2분의 1 x를 곱해가지고 이제 식을 쓴 거하고 이제 결국 빼기 계산을 하게 되면 요 각 자릿수들마다의 그 빼는 계산이 요 계산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그 주어진 점화 관계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계산이 2분의 1 x를 곱한 거랑 뺐을 때 이 개수들을 빼는 계산이 정확하게 요 계산이랑 일치하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첨자는 2첨자하고 여기 지수첨자가 이제 똑같으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 이제 초항도 이제 문제에서 준 게 있어서 결국은 초항도 이제 문제에서 준 게 있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산하시는 부분인데 뭐 점화 관계 상황들을 이용하는 상황이 요 식을 곱해서 뺐을 때 개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나머지 이제 계산을 정리하시는 거고 뭐 미분하시는 거다. 저 그냥 여기까지 볼게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뿌리 과정들 그냥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